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이런 느낌으로 컨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저는 자칭 타칭 컨텐츠 중독자입니다. 뭐 영상 컨텐츠? 그리고 뭐 책도 그렇고 뭐 이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하는 컨텐츠를 하나 찍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추리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 맞게 오늘은 조금 외형도 조금 신경을 써봤어요. 원래는 약간 이제 배경을 신경을 쓰고 싶었는데 찍을 데가 조금 없어가지고 배경은 초중고생 때 마련된 저의 깜찍스한 벽지와 함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조금 신경을 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보통 영상 콘텐츠에서는 작가나 연출자가 의도한 것을 시청자가 찾아야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도를. 형사입니다. 머리 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질끈 묶은 머리. 화장은 나름 약간 꼬리를 위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형사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가죽이 떠올라요. 일단 왜인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셔츠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의 매치로 입어봤고요. 목걸이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심심해서 목걸이 하나 찰랑찰랑한 거 쇠사슬로다가 네, 서론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추리물 추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타입의 콘텐츠를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는 영상물, 두 번째로는 보드게임, 세 번째로는 책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콘텐츠물부터 추천을 해보겠어요. 오호. 약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찍어가지고 살짝 어색해. 일단 영상물에서는 저는 추리 쪽에서는 드라마랑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건 그냥 셜록 홈즈, 에놀라 홈즈 같은 탐정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봤었고 이외에는 많이 안 봤어서 오히려 저는 드라마, 영화는 추천을 받고 싶고요. 여러분들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추천할 것은 무엇이다? 예능이다. 추리 예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추리 예능은 따단 크라임씬입니다. 사실 추리 예능 하면 그냥 거의 대표작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약간 RPG 게임처럼 진행이 되는 추리 게임 형식의 예능입니다. 매 회차마다 한 가지의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요. 그 한 가지 시나리오에는 피해자가 있고 용의자들이 있고 그 안에 범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들은 용의자들의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되고 범인인 사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사망을 피해가는 것이고 범인이 아닌 용의자들은 단서를 모아서 그 모은 단서로다가 추리를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예능 형식이고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사실 한 방향 소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크라임씬은 약간의 양방향이 가능한 그런 예능이에요. 단서는 당연히 출연자들이 찾아내지만 그 단서를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청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서를 추리를 해가면서 난 얘 같은데? 난 얘 같은데? 얘가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서 편집의 영향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출연자들이 찾아낸 단서로만 추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리 마니아로서 그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재미지거든요. 네, 그리고 출연자분들도 다들 역할에 몰입을 잘하시고 출연자들의 몰입을 통해서 보는 나도 함께 몰입을 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 와중에 짬짬이 이제 또 티키타카 콩트도 막 하시고 해가지고 재미도 분명히 있고요. 예능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크라임씬은 총 시즌이 3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 3가 2017년에 끝났어요. 진짜 벌써 공백기가 몇 년이야. 6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즌 4 제작이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 시즌 1, 2, 3을 각각을 진짜 한 두세 번씩 사고를 우려봤던 사람으로 시즌 4 너무 반갑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즌 4 하면 여러분 본방사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기 말고 본방사수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시청률도 잘 나오고 시청률이 잘 나와야 다음 시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제발 본방사수. 제발. 다음 영상 컨텐츠 추천물은 정종연 PD님의 작품들입니다. 따단. 사실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머리 쓰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라던가 그런 류의 것들은 대부분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일반한가? 내가 그렇다고 너무 일반화를 하나? 근데 약간 방탈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대부분 추리 좋아하시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마니아층을 위한 PD님이 바로 정종현 PD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더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소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 정종현 PD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지니어스, 대탈출, 여고 출입반, 그리고 요즘 막 하고 있는 데블스 플랜, 대표작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추리니까 가장 추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능을 까지 소개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고 출입반입니다. 두둥. 이제 여고 출입반은 정종현 PD님이 현재는 제작사인 태우에 계시지만 이전에 TVN에서 일을 하셨을 때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시즌 3를 한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출연자분이 5명이에요. 근데 이 5명이 세라 여고로 전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꼬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있고 전학 간 학생 5명이 단서를 찾아가면서 그 꼬린내 나는 사건의 핵심, 그 핵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내용의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대탈출 같은 경우에는 2화당 한 에피소드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탈출을 하는 식의 예능이었다면 여고 출입반은 훨씬 더 추리를 많이 끼얹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한 시즌을 이어가는, 결국 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그런 예능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재밌는 디테일이라 한다면 지금은 완전 대슈스가 되어버리신 문상훈 님이 출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지어터 님도 출연을 하십니다. 약간 깨알 재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트콤 드라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배우분들이 캐릭터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쭉쭉 이어주시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예능적인 요소도 놓치지는 않았어요. 또 개그우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도연 님이 또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장도연 님의 그 센스, 예능적인 센스 돋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 보드게임 추천드릴게요. 추리 보드게임?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추리 보드게임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러니까 추리 보드게임을 알았던 초반에는 이 시장이 막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바로 펀딩 사이트를 중심으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처음 추천을 드릴 보드게임은 바로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추리 게임입니다. 따단. 요거는 제가 2018년에 32,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던 보드게임이고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얘를 팔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다이브 다이스 라는 홈페이지에서 펀딩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샀던 링크는 사라졌고 구매처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이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한 보드게임이고요. 이 어플과 연동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카드가 있는데 사건 장소 카드, 인물 카드, 카드에 각각의 QR이 있어요. 그 QR을 어플에 찍어가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그런 보드게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의자들과 내가 대화를 해봐야지 이 사람이 알리바이는 무엇이 있으며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인물의 QR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이제 대화 창이 나오고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한 추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야 돼. 그러면 그 보고서에서 질문을 몇 가지를 합니다. 범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한 범인의 카드의 QR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결과를 사건의 전말로 알려주지 않고 내가 찍은 그 답들에 대한 점수의 정도값으로 결과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 그러면 점수가 한 80점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아닌 이상 뭔가 아쉬운 거지. 뭔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플레이가 여러 번 가능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달라진다거나 인물들이 장소를 옮긴다거나 이런 요소들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 플레이마다 조금씩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면 추리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플레이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원래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약간 보완한 그런 보드 게임인 거죠. 그리고 물론 원한다면 사건의 전말을 볼 수는 있답니다. 나 결과를 너무 알고 싶은데 왜 안 알려줘? 답답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기본으로 산 시나리오는 3개야. 근데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플 내에서 판매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되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은 잡고 게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았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조건 한 3명, 4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한 번도 못 뜯은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장점도 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천 보드게임은 바로 캐치크라임입니다. 따단 짜잔 요거고요. 롤플레잉 추리 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제가 크라임씬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크라임씬을 보드 게임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보드 게임이에요. 제가 정말 크라임씬을 너무 직접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또 방탈출처럼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4명 이상이 가야 돼요. 4명이나 5명. 그래서 쉽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얘는 3명에 최소 3명, 많으면 4명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진짜 크라임씬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함께하는 인원들이 각각 롤 역할을 맡고 그 역할로 활동을 하면서 이어지는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인물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의 인물 봉투를 각각 받아서 숙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그 알리바이도 들어있고요. 사건 현장에 놓여있는 유코딩에 대한 단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서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임씬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만한, 물론 퀄리티는 당연히 크라임씬에 비해 떨어지죠. 그렇지만 간소화하게 즐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리 보드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딩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이런 사이트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꽤나 구매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자주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추천은 책입니다. 책. 첫 번째는 두둔,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펀딩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은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즌2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러스트 한 장으로 즐기는 추리게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에 이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건이 일러스트 한 장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단서 가 있고, 이 페이지에 가면 그 단서에 대한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사진이 있고, 그러면 나는 사진에서 보이는 단서들을 내가 찾아서 추리를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정적인 단서 제공 방식이랄까? 정말 한정된 단서로만 추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대신에 얘를 하면 할수록 내 추리력은 조금씩 높아지는, 난이도가 있는 만큼 내가 이걸 풀었을 때 그 쾌감, 그 짜릿함도 배가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게 총 12개의 사건이 들어있고, 정말 찐으로 내가 추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책이에요. 다음 두 번째 추천. 빠밤. 추리 소설 하면 떠오르는 일본 작가가 있죠.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악의라는 책입니다.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작품 중에 악의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이름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을 거의
거의 베스트셀러들, 약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위험한 비너스, 메스커레이드 호텔인가? 약간 그런 거를 읽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랑 잘 맞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재밌는데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이 작가님의 또 다른 걸 또 읽고 싶다, 이 정도까지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작품, 그런 책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추리소설이랑은 결이 살짝 다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작품들을 점점 안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악이라는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세상 마상에나 이걸 내가 왜 이제 읽었을까? 라는 생각. 내가 히가시노 게이군 작가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결이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맞았네. 재밌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가가 형사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가 형사님이 이 악의에 나오는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고요. 이 가가 형사와 그리고 용의자인 노노구치 오사무, 이 두 명의 캐릭터의 시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는 책입니다. 히다카 구니코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그 피해자의 친구인 노노구치 오사무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술도 받고 얘기를 하다가 노노구치 오사무도 작가거든요. 근데 이 노노구치 오사무가 작가로서 내 친구가 죽은 이 사건, 내 인생에 또 언제 이런 사건을 겪어보겠냐 하면서 이거를 내가 기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시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가 형사는 그걸 보게 되고, 근데 가가 형사는 약간 오사무를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그 글을 나한테 공유를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사무는 그날의 기록을 그냥 계속 써가고, 가가 형사는 가끔 찾아와서 지금까지 쓰신 그 글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그 글에서 약간 이상한 핀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범인을 색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앞부분이고요. 근데 이 책의 메인은 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왜 그렇다면 이 범인은 히다카를 죽였을까? Why? 범행 동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서사, 그리고 그러면서 밝혀지는 반전들, 이런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을 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굉장히 몰입도도 좋고 가독성도 훌륭해요. 정말 쉽게 슉슉슉슉 읽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입니다. 한 줄 평으로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금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을 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추천은 바로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두둥. 한국 추리 소설입니다. 거의 추리 소설은 저는 해외를 많이 읽었어요. 한국 추리 소설은 진짜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를 읽고 나서부터는 한국 추리소설도 조금씩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메인 캐릭터는 바로 김준후라는 선생님이에요. 은파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근데 피해자인 최다현이라는 학생과 불륜이 나는, 일단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물론 불륜 소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읽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읽으면 마지막 반전이 아주 맛있는 그런 책이고요. 어쨌든 내용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준우가 여느 때와 같이 최다현과 불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실에서 불륜을 하는데, 근데 그 학교에는 경비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아저씨 소리가 딱 들리니까 막 불륜 짓 하다가 어떻게 다현아,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 따돌릴게. 너는 그 틈에 빠져나가 하고, 김준호 선생은 경비 아저씨한테 말붙이러 이제 나가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최다현이 나갔다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뭐 문자라도 보낸다던가 할 거 아닙니까? 나가면 뭐 선생님 저 잘 나왔어요 라던가 이렇게 보낼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네 해가지고 다시 그 교실로 가봅니다. 근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최다현 친구가 교실에서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거죠. 김준우 선생이 이제 신고를 하려다가, 근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유부남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못 해요.
불륜 그 사실을 들키는 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본인이 그 시신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사건은 경찰에 알려지게 됐고 경찰이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김준우 선생님의 시점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우 선생의 시점이다 보니 굉장히 같이 쫄려요. 그 경찰이 김준우랑 관련된 그런 단서들을 조금씩 찾을 때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에 조금씩 다가갈 때마다 김준우 선생 입장에서 얼마나 쫄리겠어요. 어쨌든 내가 이 시신을 처리했고 그게 들키면 나는 불륜도 들통나고 잘못하면 살인자로 몰리고 막 이런 그런 쫄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장을 내가 읽으면서 같이 가다 보니까 나도 쫄리는 거지. 그래서 되게 몰입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고요. 김준우 선생이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음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도 같이 추리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추리해 나가는 재미도 있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밝혀졌을 때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사에 대한 그런 반전 아주 맛있습니다. 맛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홍학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랑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이제 요게 메인 추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주 맛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정혜원 작가님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게 이 홍학의 자리인데 이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반전도 막 싶고 그래서 다른 책을 또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더블이라는 요것도 이제 이런 스릴러 소설이거든요. 더블을 읽어봤는데 더블도 재밌더라고요. 홍학의 자리 하루 만에 읽었거든요. 더블도 하루 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정혜연 작가님은 이제 믿고 보는 작가님이 되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믿고 보는 작가 리스트에 정혜연 작가님을 추가하실 수 있기를.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이런 느낌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추리물 어떻게 재밌을 만한 거 잘 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렸으니 여러분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답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 재밌습니다 소스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다음 콘텐츠 추천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안녕.